안녕하세요. 이승지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중도금의 기습적 이행으로 매도인의 해제를 막는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한 거죠. 계약금은 지급을 한 겁니다.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 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럼 매도인이 이게 마음이 변하겠죠, 이게. 어, 자,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만 이렇게 지급한 단계에서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면서 해제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부동산이라면 1,000만 원 정도 보통 받죠. 계약금을. 그러면은 1,000만 원 돌려주고 다시 계약금 상당액 1,000만 원을 돌려주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약금 2배를 돌려준다, 배액을 돌려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2천만 원 돌려주고 받은 것까지 합쳐서 2천만 원 돌려주면서 계약을 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제. 자,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 민법 565조에 나옵니다. 민법 565조도 존재하지만 계약서에 이런 규정이 나와요.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배액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통 계약서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런 조항들은 대체로 이행 착수 전을 전제합니다. 이행 착수 전 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민법 565조도 이행 착수 전을 전제하는데,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이행 착수는 중도금 지급을 말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전부 중도금을 전제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중도금이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잔금 지급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도금을 잔금으로 바꿔서 잔금 지급 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 매도인 변심했을 때 똑같이 이것도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는 맞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면서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이행착수는 중도금이 존재하면 중도금 지급을 이행착수로 보통 보고, 중도금이 없고 아예 잔금이라면은 잔금 지급을 이행착수로 본다. 자, 그래서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는 계약금 상당액을 매수인 누구나 포기하면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다. 계약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계약에서 해방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이 용어는 제가 이제 주로 쓰는 용어고, 자, 이때 이 매도인이 이렇게 변심해가지고 계약금 지급 단계에서 이렇게 계약을 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부동산이 막 급등하니까. 그럼 매수인이 방어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죠. 충분히. 중도금 또는 중도금이 없는 경우에 잔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날짜보다 더 빨리 확 집어넣으면 일단 매수인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 중도금 지급 기일 전 또는 중도금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 이전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확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통장 같은데, 매도인 통장에.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 중도 해약금에 의한 해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계약금 지급 단계에서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중도금이 들어오거나 중도금이 없는 잔금만, 계약금과 잔금만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잔금이 확 들어와 버리면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를 벗어났죠. 따라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중도금을 얼마나 집어넣어야 되는지, 뭐 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을 얼마나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판례를 보시면 일부를 집어넣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나치게 적은 돈은 별도의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중도금을 뭐 절반 이상은 최소한 집어넣어야지 뭐 이런 논의를 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 책에 이제 이 지나치게 적은 돈 이런 기준도 제가 어디 판례에 써놓은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찾아서 제 책에 나옵니다. 어쨌든 강의를 해보겠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금 약정이 없으면 잔금을 기준으로 잔금 지급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되고, 요 잔금도 일부도 가능하다. 이 판례 표현은 그래요. 근데 지나치게 적은 돈은 좀 곤란하지 않나. 당연히 재판을 하게 되면 이런 사안에서 뭐 중도금이 뭐 1억인데 뭐 500만 원만 집어넣었다. 자, 이렇게 했다고 해약금의 해제를 못한다. 이건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못하게 고의적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충분히 이런 취지의 판례들이 제가 본 것 같고 해서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자, 너무 적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부가 가능한데 일부만 집어넣어도 이행에 착수한 걸 봐가지고 해약금 해제가 어렵다고 봐야 되지만, 지나치게 적은 돈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약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도금 지급 기일 또는 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 기일, 약정된 그 기일 전에 지급 금지, 이렇게 약정을 해도 유효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급 금지를 했는데 약정 시기 딱 그때 줘라,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 그 전에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원래 약정한 중도금 지급기일까지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확 기습적으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중도금 지급하기로 한 그 날짜까지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중도금의 기습적 이행으로 매도인의 해제를 막는 방법. 자, 요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